지난 15일 인천 인하대 캠퍼스 길가에서 2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같은 학교 남학생에 의해 숨진 것으로 판단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런데요, 사건 발생 하루 만에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정작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도 말이죠. 잠깐 과거로 가볼까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언론을 통해 범죄자의 얼굴을 보는 일은 흔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며 인질극을 벌이던 지강원의 표정, 불과 7살밖에 안 된 박모 양을 유괴한 뒤 살해한 임신부 전현주의 모습도 기억나실 겁니다. 최근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피격당한 뒤 현장에서 체포된 총격범의 얼굴과 신상이 즉시 공개됐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비슷한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촬영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의자 신상을 바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게 된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더 주고 싶었는데 못 주겠으면 하나님의 책뿐이에요. 그래요. 그걸 못 잃으세요. 압구정된 야타족들 내 손에 못 죽여서 시작도 못하고 간 게 참 한이 되고. 1990년대까지 우리는 체포된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언론에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데 별다른 규제가 없었거든요. 그 전에 피의자란 용어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피의자란 범죄의 혐의는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제기, 그러니까 검사로부터 재판 청구를 받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아무튼 90년대까지는 현장 검증이나 호송 과정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제한이 딱히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직 유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건 인권 침해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2001년은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등 우리나라에서도 인권에 대한 인식이 향상된 시기였어요.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됐고, 피의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주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아요. 언론 역시 이런 조치에 부합하도록 피의 사실 외의 신상 정보나 피의자 얼굴 공개를 자제하게 됐죠. 그런데요, 여론이 또 한 번 뒤바뀝니다. 연쇄살인, 강간살인 등 잔혹한 범죄가 늘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피의자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생겼어요. 강력범들의 신상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게 이릅니다.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실명과 얼굴 보도가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2010년 만들어진 게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예요. 필요한 경우에는 아예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겠다는 건데요.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 두 법에 적힌 신상공개 요건은 비슷합니다. 먼저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하죠. 여기에 강력범죄 사건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특정 강력범죄법에 하나 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살인, 인신매매, 강간 등 6대 범죄가 여기에 해당하죠. 저 요건에 해당하면 다 공개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신상공개 여부는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 위원회는 경찰서나 지방경찰청 같은 수사 주체 단위로 만들어지는데요. 경찰 내부위원 3명, 변호사나 의사, 교수 등을 포함하는 외부위원 4명, 이렇게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분들의 논의가 또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위원회에서는 꼼꼼하게 판단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약 40가지나 됩니다. 체크리스트 전체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볼 수는 있는데요. 범행 시 흉기 사용을 했는지, 사전에 계획을 했는지,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됐는지, 유사 범행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 기준이 되고 국민들의 관심 집중 여부도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신상 공개를 하려면 위원회에서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음에도 얼굴을 막 공개할 순 없어요. 규칙이 있거든요. 경찰이 피의자 얼굴을 적극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어떤 조치를 하면 안 돼요. 모자를 쓰거나 하는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 정도 수준에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2019년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기억하시나요? 고 씨가 카메라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툭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고 씨가 머리카락을 내려서 얼굴을 가려도 경찰이 제지할 수는 없어요. 1997년 전현주의 보도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요,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신상 공개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가 과연 몇 명일까요? 특정강력범죄법 32명, 성폭력처벌법 9명, 총 41명의 신상이 13년에 걸쳐 공개됐습니다. 피해자 인권만 보호하냐 이런 불만이 들면서 지난해에는 제도 도입 이래 역대 가장 많은 사람의 신상이 공개됐는데요. 그 수가 총 10명이었습니다.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피해자 신상 공개에 대한 외국 사례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몇몇 외국 사례는 우리나라와 달라요. 먼저 일본부터 봅시다. 일본은 경찰이 피의자를 호송하거나 현장 검증을 할 때 언론이 자연스럽게 취재를 하는데요. 이름이나 나이, 심지어는 거주지까지 언론이 공개하기도 해요.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나라처럼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를 할지 말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공공의 이익과 피의자 인권 보호 중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따져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미국. 미국 역시 피의자 신상이 언론을 통해 쉽게 공개되는 것처럼 보이죠. 특히 머그샷이 공개되니까 피의자 얼굴을 대중이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우리나라에서는 보기조차 힘든 이 머그샷이 왜 미국에서는 대중에 공개되는 걸까? 그 이유는요, 미국에서 머그샷은 정보자유법의 공개정보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개인정보 공개를 제3자가 청구하면 법원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식인 거죠. 그런데 머그샷 공개가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사례가 있어요. 2017년 사건인데요. 괌 현지 매체에 기사 하나가 뜹니다. 아동을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부부에 대한 보도였는데요. 이 부부의 실명과 머그샷이 괌 현지 매체에 실리게 됐죠. 그런데요, 국내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을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진은 모두 모자이크가 됐고 실명도 당연히 공개하지 않았어요. 이 사례를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중시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도 폭넓게 허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있어요. 미국도요, 피해자 신상을 전체 다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일부 지역에서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선 머그샷 공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국 얘기로 돌아와 볼까요? 사실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는 도입 때부터 의견이 분분했어요. 피의자 인권 침해다, 그보다 국민들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 하면서요. 제도에 찬성하는 측의 주요 입장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주니까요. 또 피의자에 의한 추가 피해가 있을 경우 제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볼 때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고,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얼굴 공개에 책임을 묻지 않는 해외 사례를 예시로 들기도 하죠. 반대하는 쪽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가장 주요하게 꼽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거든요. 또 신상 공개가 사실 피의자의 재범 방지엔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에 피의자 가족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죠. 또 피의자 얼굴이나 실명을 공개하는 게 대중의 복수심만 만족시킬 뿐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찬반 논란이 아직도 팽팽하다 보니 신상공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죠. 신상공개위원회 구성조차 심사를 할 때마다 매번 새롭게 구성되고 위원회의 자격 요건도 명확한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2018년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불친절을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 잔인한 묻지마 범죄였다는 점 때문에 신상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2016년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2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김모 씨는 어떤가요?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 2021년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한 20대 남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수사 당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물론 여론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신상 공개를 결정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합리적이고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시민들이 범죄자들의 신상을 직접 공개하는 일도 많아졌죠. 이나대 사건 피의자 역시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신상 정보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런데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이런 사회적 처벌을 내리는 건 주의가 필요하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사적 기준으로 특정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사실상 또 다른 범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2020년에 등장했던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대표적이죠. 국가가 못한 범죄자 응징을 대신하겠다면서 성범죄자 등의 신상 정보를 게재한 곳인데요. 여기에서 신원과 연락처가 공개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밝힌 판결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의적인 정의감에 기대 사실 내지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한 범행은 그 특성상 확산 속도가 빠르고 유포된 정보를 삭제해 원상 회복할 방법도 없다. 이런 극단적인 사적 제재의 근본 원인을 찾아봤을 때 사법기관이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쉽게 말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에 피해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얘기할 때 그 도입 이유를 설명드렸잖아요. 특정강력범죄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나 그 이유는 범죄 예방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벌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무차별적 신상공개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또 피해 회복을 돕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 요약해 볼게요.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201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피의자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불만을 표하는 여론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범죄 증거가 충분하고 신상공개가 공공이익에 부합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때 유죄 확정을 받지 않은 피의자임에도 선별적으로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 보도를 막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피의자 개인의 이익 중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따져가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데 미국에선 언론 보도의 자유가 더 폭넓게 허용되는 편이에요.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보니 신상공개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요. 보다 명확하고 세심한 판단 기준을 세우자는 거죠. 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더 공개돼야 한다는 여론은 신상공개 웹사이트의 출현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개개인이 타인의 신상을 유포하는 건 공익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2020년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범죄 혐의는 있으나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 찬성이 48%, 반대가 47%로 팽팽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